자, 지금부터 이제 그 아이작스를 이용한 이제 회원 등록 시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세자 이상인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는 키업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키업 이벤트.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키업 이벤트를 사용해서 입력란에 아이디 입력란에 서 이제 그 키업 이벤트 입력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키업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DB 쪽에 갔다 오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대하는데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이디가 아이디 글자를 세자 이상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자 이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세자 이상인지 물어봐야 되고 세자 이상이면 계속 얘를 유지시킵니다. 아이디는 세자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를 계속 유지시키고 이제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유지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세자 이상이 되면은 세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는 세자 이상이 됩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 세자 미만이니까 두 자까지입니다. 미만 세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미만이면 이제 아이디는 세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도록 이제 써놓고요. 두 번째 아이디가 세자 이상인 경우에는 세자 이상이 되시면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서버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작스 비동기 통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비동기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신. 제가 그 뭔가 동작을 시켰을 때 URL이 변경이 되면서 화면이 변경이 되면 동기 통신이라고 얘기하고요. 비동기 통신은 URL이 변경하지 않는 통신을 이제 그 비동기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URL과 화면이 바뀌잖아요. 전체적인 화면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비동기 통신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URL을 치면 게시판 리스트, 화면이 싹 바뀌면서 URL 바뀌면서 이렇게 동작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이제 비동기 통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작스의 A자가 A에 해당되는 게 언크로나이즈입니다. 언스크로나이즈. 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얘가 동기화되지 않는 통신을 해서 하는 이제 이런 동작을 이제 비동기 통신하는데 서버에 갔다 와요. 서버에 갔다 오긴 하는데 그래서 서버에 그 아작스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아작스를 이용해서 서버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이용해서 서버에 갔다 온다. 서버에 갔다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URL이 필요해요. URL이 필요하다. 분명히 URL을 호출해서 쓰는데 불구하고 그 서버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아작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제일 간단한 아작스 중에서 이제 아작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W3 스쿨스에 와보세요. W3 스쿨스 와보시면 여기 이제 그 런 아작스 이런 게 있습니다. 런 아작스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작스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여기 이제 아작스 중에서 여기 되게 아작스 여기 어싱크러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그 원래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여기 뭐 별거 없네요. 없는데 jQuery 아작스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이제 부분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가 있습니다. 런 jQuery. jQuery도 자바스크립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함수로 만드는 거라서 그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jQuery 중에서 이제 아작스 맨 아래 보시면 jQuery 레퍼런시스가 있는데 jQuery 아작스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jQuery 아작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가 이런 div가 있는데 글자를 여기다가 위치시키자 이게 로드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갔다 오는데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만약에 여기를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로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은 로드이고요. 로드이고 어디에다가 하게 할 거냐 하면 저희가 하려는 데는 지금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글자를 해서 중복이 되는 아이디입니다. 그 중복이 되면 사용하지 못하죠. 그 중복이 되는 아이디입니다. 다른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제 써주거나 또는 이제 그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로 바꿀 거고요. 이게 사용 가능한 거면은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석세스로 녹색으로 바꾸고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주황색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요게 계속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작스 중에서 로드라는 게 있다. 로드라는 게 있어서 걔를 이제 사용해서 여기 글자를 이제 로드에서 내용을 바꿔치기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그 얘네들은 그 요런 레이아웃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갔다 오는데 이런 레이아웃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이제 메뉴가 붙거나 그러면 여기 요 안에 이제 메뉴가 붙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쪽 요게 지금 사이트 메시에 의해서 이런 한 거기 때문에 사이트 메시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그 URL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이트 메시가 적용이 안 되는 URL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작스 그 슬래시 아작스 슬래시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저희가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만들면서 보시긴 하겠지만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decorator.xml에 보시면 여기 요 URL만 피해서 아무 URL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아작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작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니까 이거 아이디 중복 체크 멤버야. 그러니까 멤버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멤버에 가버리면 슬래시 멤버라고 써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문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아래로 또 붙죠. 메뉴 같은 게 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피해서 동작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를 이벤트부터 화면단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부터 이제 여기서 여기 키보드를 누르면 지금 현재 이벤트 발생도 안 되고 동작이 아무것도 안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작은 건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형태만 이렇게 썼는데 형태를 요 소스를 한번 보시면 소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이제 한 개 만들어서 그 메인에 만들어 가지고 주셔야 되기 때문에 멤버의 writeform.jsp 뭘 만들었냐면 그 여러분들도 지금 데이터 피커 요거 이렇게 넣은 거 아주 길게 넣은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참고해 보세요. 이거 넣은 것은 그 회원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생년월일을 키인 못합니다. 못하시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클릭을 하시면 한 가지 더 했네요.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실 때 인풋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실 때 자동 완성을 오프에 시켜놔야 됩니다. 컴플리트 오프 이렇게 해놔야겠습니다. 그 생년월일을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그 뭐 데이터를 여기 맨 아래 맨 끝에 이렇게 생년월일 집어넣으세요 하고 체크해서 선택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형태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생년월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다이어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생년월일이니까 오늘 이후로는 찍으면 안 되죠. 오늘 이후로 생일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도록 만들었고 지금 한글로 1, 월, 화, 수, 목, 금, 토 써져 있고 3월부터 지금 올해는 3월까지만 있습니다. 앞에 오늘 기준으로 1, 2, 3월 여기다 있으시고 이제 연도가 바뀌면 이제 2019년으로 바뀌면 1, 2, 3월 1부터 12월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소스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데이터 피커라는 라이브러리고요. jQuery UI예요. 그래서 여기 jQuery UI 정렬해서 써놓은 거 보이죠? 라이브러리 jQuery UI 라이브러리 등록했고 이거 데이터 피커 때문에
사용 때문에 썼고 그 다이어리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게 지금 데이터 픽 거예요.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저처럼 쓸 수 있고요. 데이터 포맷이 날짜를 선택하면 대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대시로 쓰면은 날짜를 인식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대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날짜를 한 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대시로 인식이 돼서 써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100년까지 2021년이니까 1921년 100살 넘은 사람은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현재 100살 넘어까지 사시는 분이 별로 없죠. 안전빵으로 하면 120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신 게 요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year range 해가지고 여기서 year range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써놨고요. 이게 이제 그 한글화 시키는 게 요 작업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도큐멘트를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도큐멘트 보고 작성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어제 제가 도큐멘트를 다 뒤져가지고 찾은 다음에 디테일을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써먹어 보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 거는 뭘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ID입니다. ID. 그래서 ID 부분에 이렇게 만들었겠죠? 만들었었는데 지금 ID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는 이제 영문자로 만들 거예요. 영문자에 되고요. 그래서 맨 앞자는 영문자로, 영문자를 시작해서 영문자 숫자를 세자부터 20자 크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아이디를 여기다가 뭐 치다가 엔터 쳐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청을 일치시켜야 되고, 여기에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작업을 해놨어요. 작업을 해놔서 요거 보시면서 이제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검사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안 하고 요게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표현식인데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만든 절차나 이런 걸 한번 더 보시면, 그 정규 표현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게 위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서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정규 표현식 해서 위키백과의 정규 표현식 이렇게 쓰고요. 눈팅만 하세요. 지금은 하시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대괄호고 답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해서 한 글자만. 그 범위 지정할 때는 대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글자예요. 근데 대문자 A가 코드상 작은 코드고요. 소문자 A가 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 A를 먼저 썼고요. 그 대문자 A부터 Z하고 소문자 A부터 Z 사이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소문자, 영문자를 맨 앞에 한 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숫자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A부터 Z까지 여기가 이제 한 글자인데 이렇게 해서 한 글자인데 이렇게입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영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인데 숫자도 쓸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뒤에는 숫자를 쓸 수 있어요. 앞에는 숫자를 못 써요. 근데 숫자를 못 쓰는데 두 글자 이상, 두 글자부터 19글자 사이에 쓰시면 돼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게 한자니까 한자에다가 최대 19자 쓰니까 더하면 20자가 되는 거죠. 그 아이디는 20자까지만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DB가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자까지 쓰는 거에 있고, 그리고 입력할 때 20자까지밖에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맥스 사이즈 지정해놨습니다. 맥스 사이즈 이꼴 20으로 지정해놔서 쓰지 못하고요. 오토 컴플리트 오프로 해놔가지고 사용한 걸 또 못 사용하도록 이렇게 입력할 때 자꾸 이렇게 자동 완성되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썼어요. 뭘 만들어 달라냐면 요걸 만들어 달라고요. div. 이렇게 div를 만들어 주세요. 그 밑에다가 인풋에 사용되는 그 밑에다가 div를 한 개 만들어주고 id에다가 id 체크 id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여기 alt 쓰시고 alt warning이라고 써주세요. 요게 이제 그 alt니까 경고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고창.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경고창인데 여기서는 그냥 박스 한 개 그리고 색깔 입히는 거예요. 박스로 경고를 내보내는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d는 3자 이상이 합니다 라고 붙여주시고요. /div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는 아이디고요. 여기는 아이디 체크 아이디예요. 체크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가 3장 이상입니다. 지금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있고요. 클래스가 워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체크가 안 된 걸로, 석세스로 되어 있으면 체크된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클래스 부분에서 그 알트인데 알트 워닝으로 되어 있으면 체크가 안 된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입력하시면 안 되죠. 계속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력란에서 키보드를 막 눌러요. 누르시면 그 눌렀다 띄면은 이제 글자 길이를 체크하고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에 해당되는 여기 그 이벤트 처리 여기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스크립트 바로 펑션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바스크립트도 없으면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주세요. 이게 있으면 여기 안에다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한 개 있으시죠? 한 개 있거나 없으시면 만드세요. 맨 위에 없으시면 자바스크립트가 없으시면 스크립트 태그를 한 개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만드시고 이게 달러 펑션 가로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게 없는 사람도 만들어주세요.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딴 거는 없어도 되고요. 맨 마지막 이제 슬래시 스크립트 바로 위에 여기가 이제 그 달러 펑션에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맨 마지막 끝나는 거 바로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디 중복 체크에 해당되는 처리를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이벤트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개 주소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이디에 입력을 했을 때에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달러 중괄호하고 쌍따옴 찍고 샵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찾아라. 그래서 여기에 점 키업 이벤트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간 상태에서의 이벤트가 키업입니다. 키보드를 눌렀을 때 데이터가 다 들어간 상태의 이벤트, 키업 이벤트. 가로 열고 펑션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쓴다. 제가 이런 거를 말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로 하면서 코딩을 짜면 되게 편하고 암기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더라도 계속 말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시면서 코드를 해보시면 이게 코드가 좀 익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형식의 코드가 패턴이 익혀지셔야 되고요. 현재 안 되신 분들은 좀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Alt 가로 열고 지금 이제 키업 이벤트가 일어났다. 뭐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한다. 뭐 중복 체크에 들어가 있다.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쓰고 있다. 세미콜론. 이게 동작을 해야 되죠. 제가 아이디에서 아이디를 막 입력을 하면요. 이게 한번 입력하고 키를 뜰 때마다 알러 창이 막 떠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하시고 이제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새로 고침 F4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이디에다가 이제 1 이렇게 누르시면 아이디 중복 체크에 들어가 있다. 이러시면서 뜨시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떠야 돼요. 또 여기다가 A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야 돼요. 지금 한글로 A가 미음이라서 미음이 들어왔는데 아이디 중복 체크는 키를 누르고 띄는 순간 저게 나와야 돼요.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제 같은 글자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띄우면 그게 나와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막 쓰면은 이제 길이가 돼야 돼서 이거 알럿이 잘 뜨는 거 봤네. 그러면 이제 주석 처리. 그쪽으로 가는 거 이쪽에 가서 처리된 걸 잘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 돼요 보다는 그쪽에 가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럿을 이용해서 확인을 먼저 해라. 이 알럿이 안 뜨면 그 다음부터는 꽝이다. 아시겠죠? 알럿을 띄우세요. 잘 띄웠습니다. 잘 뜨는 걸 알았으면 주석 처리 이렇게 잘 봤어요. 예, 주석 처리 해주시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이 아이디의 밸류를 아이디를 먼저 var 그 아이디를 가져올게요. 가져오시는 것은 이제 그 달러 객체를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러와서 변수에다 저장할 거예요. 아이디가 인풋 태그죠. 아이디가 인풋 태그.
달러 id를 기체로 찾으면 걔는 input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값을 가져오는 함수 value 함수입니다. va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를 쓰시면 val까지만 쓰셔야 돼요. value를 풀로 쓰시면 안 됩니다. jQuery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 val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값을 가져와지게 돼요. 자, 쓰시고요. 이제 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중복 체크를 했는데 값이 잘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궁금해요. 그럼 이제 알럿을 또 쓰는 거죠. 근데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쓰셔도 되고요. 알럿을 또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if id가 이제 비어 있어도 안 되고요. 비어 있어도 id를 그냥 쓰면 비어 있는 경우에 false가 나오도록 만들면 그 id를 느낌표 붙여서 비어 있거나 이러면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d가 있는데 id의 length 비어 있어도 안 되고요. 느낌표 이게 그래서 id만 쓰시면 이제 길이가 0이거나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나 또는 이것도 되는데 그 오와 썼습니다. id.length id.length가 적다 3보다 적으면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거예요. 주거라고 주거라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거나 id를 다 지우는 경우도 있겠죠. 깔끔하게 다 지워서 새로 입력하기 위해서 얘를 막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id가 입력이 안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이제 길이가 3 미만인 경우 3 미만인 경우 처리를 여기다 쓸 건데요. 되시겠죠? 아이디는 건드리지 않아요. 아이디는 건드리지 않고 밑에다 메시지에다가만 이제 건드려 쓸 건데 달러 쓰시고요. 달러 선택을 합니다. 가로 열고 땅답을 찍고 샵 쓰시고요. 체크 아이디 체크 아이디 체크된 체크 아이디 체크하는 부분에다가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길게 써야 되니까 텍스트를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좀 이제 선택을 해서 집어넣는 걸로 하시죠. 여기다가 var 쓰시고요. 그 id의 길이에 대한 에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변수를 써가지고 사용할 때 좀 편하니까 지금 id 언더바 length 에러 th 에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텍스트만 따로 지정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이 잘못된 아이디에 대한 정보 아이디 중복 체크 메시지 선언을 먼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언을 먼저 해 두시고 걔를 이제 갖다 쓰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에러 메시지를 한 게 길이가 적을 때 이제 사용하는 에러 메시지는 여기 지금 아이디는 3자 이상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3자 이상입니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는 이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체크 아이디 부분의 텍스트로 가로 열고 여기 id 언더바 뭐 랭스가 부족하다 랭스 언더바 에러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에러 메시지는 걸로 집어넣어서 띄워주세요.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텍스트로 집어넣어서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텍스트로 보여서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저희가 체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div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글자는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 이쪽에 그 아이디가 이거를 글자는 이렇게 3자 이상인데 이렇게 크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시작되는 요 아이디의 글자는 바뀌거든요. 글자는 바뀌는데 여기에는 클래스가 안 바뀌어요. 클래스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알론 워닝에 해당되는 것을 요거를 이제 여기다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없으면 세팅하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어야 합니다를 집어넣고요.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if 문장 하기 물어볼게요. if 만약에 여기에 이제 id 체크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렇게 점 그다음에 has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클래스냐면 여기 있는 이 클래스입니다. 그 alter warning이라는 클래스. 이렇게 alter warning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갖고 있지 않다면 느낌표.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 그 여기에다가 그 클래스를 alter warning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는데 이거 그냥 지운 다음에 집어넣을까요? 중복 체크를 했을 때 지운 다음에 집어넣는 걸로 하시죠. 지워서 일단 이게 워닝은 이제 일단 중복 체크가 되지 않았다. 중복 체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는 정상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체크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 결과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건데요. 저희가 워닝이라고 나오면 워닝은 잘 안 된 거예요. 워닝은 이제 잘 안 됨. 안 됨이고요. 석세스를 처리할 때는 이제 잘 됨. 가능하다, 뭐 잘 됨으로 되면 이제 석세스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서 쓸 거라서 그 두 개 다 지워요. 지우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결과를 다 지울 거라서 지우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점 다음에 remove 클래스를 이용해서 싹 다 지울 수 있어요. 싹 다 비치고요. 지금 이제 저는 워닝하고 석세스만 썼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알럿 워닝, 알럿 석세스입니다. 알럿 석세스를 지우세요. 알럿 뭐 석세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그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집니다. 원래 있던 워닝으로 되어 있던 게 다 지워져요. 그럼 이제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지고 하얀색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오류가 난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지웠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해지 텍스트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점 다음에 add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클래스를 붙이시면 돼요. 상단에 찍고 여기다가 이제 alt warning이라는 걸 붙여주세요. 워닝이라고 붙여주세요. 스페링이 틀리면 디자인이 먹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디자인 안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 만약에 그 3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닝을 해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바로 return false를 이용해서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막아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류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return false를 이용해서 이제 펑션을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메소드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요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세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id가 세자 이상인 경우, id가 세자 이상인 경우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ID 길이가 세자 미만인 경우, 요 밑이 이제 이상인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ID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ID라고 써놨는데 ID 값을 가지고 서버로 가서 지금 ID에 해당되는 게 쓸 수 있는 거냐,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경우 처리는 이제 그 서버 쪽에 가서 서버에 가서 그 DB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사용 가능하다, 중복 메시지를 보내줘야 돼요. 메시지를 가져와서 체크 아이디 부분 div에 집어넣는다. div에 넣는다. 이렇게 길게 썼지만 그 자바스크립트의 프로그램은 짧아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로드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아까 로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더블 잠수코스에서 로드인데요. 로드 할 때 뭘 한 개 셀렉트 해요. div에 넣으면 되니까 셀렉트해서 div를 여기 셀렉트 해요. 그리고 로드라고 쓰고요. 뒤에 URL 써요. URL. 그 다음에 데이터, 이게 콜백 함수예요. 콜백 함수는 별로 필요 없고요. 데이터, 보내질 데이터는 필요해요. 데이터 부분은 여기가 저희가 예제를 한번 보이는데, 그 데이터는 물음표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돼요. 아이디를 보내는 거죠. 아이디를 서버 쪽에 보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했는데 서버 쪽에 보내려면 공짜로 안 돼요. URL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URL 써야겠죠. 로드 URL 되셨나요? 결과를 출력한다. 그래서 DB에 갔다 와서 사용하시는데, URL은 사이트 메시와 상관이 없는 URL을 만들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작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쓰시고요. 슬래시 아작스 슬래시 체크 아이디 뭐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이제 URL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걔도 이제 멤버 쪽이, 어차피 그 아이디 체크도 멤버 쪽이니까 멤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따라서 뭐 셀렉트는 div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div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 쓰시고요.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샵 체크 아이디. 체크 아이디가 div 부분이죠. 체크 아이디 부분이 div입니다. div까지 써놓을 걸 그랬나봐요. 쓰시고요. 점 로드라고 얘기한다. 로드 가로 열고 URL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보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리턴돼서 나오는 결과를 여기다 로드니까 적재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적재해줘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처럼 보내기는 그래서 URL만 쓰셔도 돼요. 지금 얘네들도 보시면 이 try yourself example 그래서 이제 작성하시는데 뭐 아작스 리퀘스트 샌드 데이터 위드 리퀘스트 콜백 샌드 데이터와 함께 보내는 여기 try yourself도 여기 로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죠? 글자를 가져와서 쓴다. 그러면 이제 물음표 써가지고 URL 보내면 되겠네요. 하거나 이런 네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이거 JSON 형식으로 집어넣네요. JSON 형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으시다. 근데 JSON 형식으로 쓸 건 아니라서 그냥 물음표 뒤에다가 쓰시는 제일 간단한 물음표 뒤에다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죠. 자 이제 해볼게요. 이제 URL 한 개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은 데이터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 스프링을 할 때는 JSON 형식으로 넘길 거예요. 넘겨서 사용할 건데 지금은 이제 그냥 써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URL은 슬래시 쌍따옴표 찍으시고 슬래시 아작스 쓸게요. 아작스 붙여주시고요. 슬래시 얘는 아작스이기 때문에 그 슬래시 아작스로 되기 때문에 뭐가 포함이 안 돼요? 데코레이터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뭐 메뉴 같은 거 안 붙어야 돼요. 원래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아작스 쓰시고요. 체크 아이디 뭐 id.2 뭐 이 정도 사용하시고요. 물음표 뒤에 아이디를 같이 넣으면 되죠. 이꼬로 붙입니다. 플러스 위에 있는 아이디 변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붙여서 서버에 넘깁니다. 서버에 넘겨서 사용을 하도록 하십니다. 되시겠죠? 사용하시면 얘가 로드 돼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지금 서버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F12 눌러서 프로그램이 없어요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새로 고침하시고요. 새로 고침하시고 제가 1 이거 쓰시면 이제 여기 에러 페이지인데 404번 에러 페이지 뜬 거 보이시죠? 404번 에러 페이지가 떠서 이제 그 404번이 페이지가 없습니다. URL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URL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콘솔에는 바로 이동이 돼가지고 좀 그러네요. 아작스로 됐으니까 요 에러 페이지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이쪽에 이제 바로 여기 div 안에다가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div 안에다가 원래 이게 메뉴 붙여서 나오는 URL인데 라이트 URL은 바뀌지 않고 그냥 JSP로 가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디서블리 디스패처 컨트롤러에서 지금 이게 모듈을 못 찾은 거죠. 널이 돼서 지금 에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되었으면 아, 지금 동작은 잘 하는구나. 서버 가서 요청을 하고 있구나. 것까지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듈이 여기 보시면 콘솔에 그 이클립스 콘솔에 보시면 모듈은 슬래시 아작스고요. 아작스로 되어 있고 그 요청하신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됐죠? 예, 뜨고 계시고요. 그럼 디스패치 서블릿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아작스를 통해서 보내는 거까지는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디스패치 서블릿 이 부분을 이제 얘가 받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코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 if 문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실 때 일단은 어디로 넘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 멤버 쪽으로 넘기고 싶어요. 얘가 이제 들어오면 멤버 쪽으로 넘겨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라서 지금 이제 그 만약에 뭐 여기 모듈을 찾아왔는데 모듈이 아작스인 경우에는 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적당한 걸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멤버로 바꿔치기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if 문장을 한 개 더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제 아작스가 돼 있는 경우에 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 이 사이트 배시가 아닌 이제 모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URL의 처리를 이제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if 문장하기 물어보시고 스위치 케이스문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if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if 문장으로 쓰시고요. URL이 authority URL입니다. 여기 authority URL 쓰시고요. equals 같습니다. equals 쓰시고요. 이제 뭐하고 같으냐면 지금 이제 쓴 게 슬래시 URL이 슬래시 아작스로 썼고요. 아작스 호출하기 아작스입니다. 슬래시 그다음 체크 아이디예요. 체크 아이디인 경우 바꿔줍니다. 뭘 바꿔주냐면 모듈 네임을 바꿔주십니다. 모듈 네임을 슬래시 멤버로 바꿔주세요. 멤버로 바꾸면 이제 그 멤버 컨트롤러에 들어오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누가 잡는다? 멤버 컨트롤러가 잡는다. 멤버 컨트롤러가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체크 아이디는 멤버 쪽이니까 멤버 컨트롤러가 잡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예, URL은 이제 사이트 메시랑 상관없는 URL이 됐죠. 여기 슬래시 아작스로 붙었기 때문에 URL은 사이트 메시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메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붙지 않도록 URL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모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URL을 처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이트 메시에 적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 사이트 메시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작스인 경우에 데이터가 그대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돼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멤버 쪽으로 가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 쪽이 문제죠. 얘는 디스패처는 어떤 컨트롤러 선택할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 멤버 쪽에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멤버 쪽에 가야 하는데 멤버 컨트롤러가 선택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되시겠죠? 예, 지금 아이디 체크는 멤버 쪽이에요. 점도 빠졌네요. 점도 이렇게 치시면 점2가 들어오면 멤버 컨트롤러에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원가입 쪽에서 지금 이제 그 URL이 생겼으니까 그 여기 아이디 체크도 생겼으니까 한 글자 더 치시면 돼요. 한 글자 더 쳐가지고 서시면 이제 404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를 낸 위치가 디스패처 서블릿은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더 위에 보시면 오류 난 위치가 멤버 컨트롤러 쪽에 와서 오류가 난 거죠. 디스패치 서블릿은 통과했구나. 통과. 되시겠죠? web.xml.2는 했고 이제 멤버에서 여기서 난 거죠. 디폴트에서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났다고 안 써 있으니까 찾기 힘들어서 저기다 멤버 컨트롤러
컨트롤러의 페이지 오류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찾아보기가 되게 쉽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난 겁니다 라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컨트롤러까지 왔으니까 뭐가 없어서 난 거예요? 케이스문이 없어서 난 거예요. 케이스문이 없어서 난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7번 또 만듭니다. 7번을 만들어서 케이스문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하는 걸로 만들 거냐면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위에 거 복사 붙여넣기 했고 7번 아이디 체크 아이디 중복 줄복이 아니라 중복 체크하는 만드시는데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아작스 모듈이랑 상관이 없는 URL이 들어왔으니까 모듈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작스로 이어붙이시면 돼요. 아작스 슬래시 아이디 체크 아이디로 써네요. 체크 아이디 .2 맞죠? 이게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썼던 거 여기 있죠? 디스패치 서블릿 모듈이 아작스 슬래시 체크 아이디 .2 체크 아이디 .2가 들어오면 여기를 실행해달라 라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실행해달라고 처리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JSP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거를 이제 써는데 지금 아작스니까 멤버니까 멤버 쪽에 JSP 쓸 수 있어요. JSP는 그냥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개 써볼게요. JSP info 이렇게 써가지고 이꼬로 JSP는 멤버 밑에 슬래시 뭐 아이디 체크 결과 그 아이디 체크라고 아이디 뭐 체크 아이디로 썼기 때문에 체크 아이디로 계속 쓰겠습니다. 체크 아이디.jsp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쓸게요. 체크 아이디.jsp로 가달라. 이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중간에 DB에 가서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돼요. DB에서 그 입력한 아이디를 찾아온다. 찾아오셔야 되고요. 찾아오신 다음에 JSP에다가 집어넣어요. 얘를 JSP가 아니라 리퀘스트에 집어넣어요. 그 찾아온 아이디를 리퀘스트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찾아온 아이디를 리퀘스트에 넣는다. 찾아와줘야 될까요? 찾아오지 않아야 될까요? 지금 회원가입을 하고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찾아와지지 않아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찾아오지 않아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요. 찾아와졌다는 얘기는 DB에 이미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멤버까지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체크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런 거 쓰시고요. JSP는 이제 결과를 JSP로 쓰는데 여기 div 안에 들어갈 코드만 있는 JSP로 이동시킨다. 다른 거는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뭐 지금 완전히 뭐 그 HTML 태그 붙어 있는 게 아니라 div 안에다가 어떤 걸 넣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성을 하셔서 이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작성한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틀리게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 404 오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정도 쓰시고 JSP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실제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 디스패처 서버를 통과했고 컨트롤러까지 왔는데 컨트롤러에 얘 때문에 걸려 있으니까 실제적인 그 URL을 만들어주면 이쪽에서 실행이 된다. 실행해서 이제 리턴은 멤버 밑에 checkid.jsp로 가라고 시켜놨기 때문에 checkid.jsp 쪽에 들어가게 된다. 한번 볼게요. 자, 멤버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뭘 만들어요? JSP를 만들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드세요. 체크 아이디. 체크 아이디라고 만들어주세요. 체크 아이디. I자 대문자,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엔터 치세요. 체크 id.jsp 썼고요. HTML은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글자만 써주시면 되는데요. 글자만 썼는데 중복 체크했다고 쓸게요. 그냥 여기다 글자로 그냥 중복 체크함 라고 쓸게요. 쓰시고요. 쓸 때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로 이게 엔터 친 게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엔터 친 것처럼 들어가게 돼서 이때 지울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를 폴스로 되어 있는데 트림 제거할 거다. 디렉티브 칠해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하얀색 그 화이트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것을 제거할 거다. 이걸 폴스에서 폴스가 기본입니다. 폴스가 기본인데 폴스에서 이제 true로 바꿔주세요. 지울 거다. 그러면 이제 엔터 친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 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도록 설정을 한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 체크함이라고 한 개 쓰세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글자만 HTML 싹 다 지우고 글자만 딸랑 써놓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딸랑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눌러볼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복 체크함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한 개 또 한 개 누르면 갔다 오면서 이게 내용이 이 메인 페이지가 와버렸어요. 왜 메인 페이지 와버렸지? 샌드리라트가 돼버린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야 메인 페이지가 와버렸어. 슬래시가 돼버렸는데. 이런 새로 고침. 다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뭐가 한 개 들어가서. 자, 회원가입 다시 하고 자 111 메인 페이지 들어오네. 슬래시가 들어왔어요. 다시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해 볼게요. 중복 체크함 체크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체크 아이디가 나와야 되는데 디렉티브 멤버 컨트롤러 볼게요. 그 이쪽에서 JS 인포가 제대로 되는지 보시는데 리턴 JSP 인포로 갔는데 지금 이제 JSP 인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볼게요. 여기 아래 또 하나 브레이크? 이거 또 한 개 있네요. 리액트 슬래시로 이게 지우겠습니다. 이거 메인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있어야 되네요. 브레이크 예 JSP 인포가 중복돼 가지고 이런 메인으로 가게 만들어 버렸네요. 정말 메인이 잘 나오죠? 잘 나오시는 걸로 다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여기서 1111 하시면 이제 중복 체크함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야, 이거 뜨네, 그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걸 성공했어요? 컨트롤러까지 갔다 오는 걸 성공했어요. 컨트롤러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만들고, 서비스, 아이디 체크 서비스, 멤버 아이디 체크 서비스, 회원이죠? 멤버 아이디 체크 서비스. DAO 만들고 아이디 체크 매수도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SQL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